유튜브로서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스타트업이에요.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한 번쯤은 꿈꿔 보실 수 있죠? 혹시 사업을 나는 조금 사업이랑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냥 당차게 이거 손 잘 들어야지 사업 잘 돼요. 네. 꽤 많으시네요.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나는 솔직히 사업 스타일은 아니다 하시는 분, 나는 사업 스타일 아니고 나는 그냥 꾸준히 지금 하는 직장 생활 또는 어떤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의 공존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호주에서 10번 이상, 사실 10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10번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15번 이상 창업을 호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한 15번 정도 창업을 했고, 그 중에 한 13번 정도는 사실은 이제 잘 안 돼서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생각보다 실패를 잘 할 수 있다. 그래도 오뚜기처럼 잘 일어서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사업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어요.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1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활에 뭔가를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옥타는 여러분들의 한 12년 정도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내가 여기 지금 이러고 웨이트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갖고 한 5년, 6년 옥타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세미 리타이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가족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 상위 1%라는 제가 메인 프레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못해요. 뭐 사업이 됐든 투자가 됐든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주제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는 1도 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변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희망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모두가 사업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the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사업은 조금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MZ세대가 가장 많으신가요? M세대인가요? MZ인가요? 네, MZ세대가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어야지 좀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자에 맞는 사업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혹시 제 폰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두가 사업에 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사실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가 돼요. 그죠?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약 얼마를 벌고 있고 곱하기 약 25년, 그죠? 내가 뭐 20살이면은 뭐 30년 정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곱하기 하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내 웨이지가 올라가는 레이트를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나의 인생이 그려져요. 왜? 그 금액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자가를 살 수 있고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 곱하기 2 정도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사업을 시작한 거는 사실 옥타에서 시작을 했어요. 옥타에서 정말 좋으신 분을 만나서
그걸 통해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사업이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제가 오래 하고 있는 사업이 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옵타에 조인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의 라이프 체인징 모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본 스토리로 돌아가서 모두가 사업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엑세스프레스 안에 내 인생이 갇힌다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성격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친척분들 또는 본인의 부모님들 또는 아시는 분들 중에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아득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일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결론을 저는 정말 맞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은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네가 다니는 직장에 충성을 해야지, 틀리단 말이 아니고요. 그게 다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종집을 짓는 어떤 결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 번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그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좀 도전을 해봐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공간에 약 100명 정도, 지금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 중에 한 5명만 메이드 시킬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 5명이 누가 될 수 있을지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본인의 노력. 사실 정말 좋은 거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한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얼마나 도전정신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자들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악덕스럽고 그리디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의 부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일반 분들은 좀 늘 플랭크를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돈, 정부, 사회 시스템은요 자본가들을 위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내가 그 흐름에 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아웃사이더로서 그 사람들과 싸울 건지. 모두가 사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자유도 얻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좀 잘 편하게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데요. 이제 호주 신문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어저께 봤던 게 크립토 언트러프너가 $80 million 하우스를 시드니가 매번에 샀어요. 그럼 댓글을 이렇게 봐요. 그럼 댓글을 보면 굉장히 가관이에요. 분명히 세금을 안 냈을 거다. 저 사람은 그러다가 곧 망할 거다. 급하게 돈을 벌면 급하게 소진을 한다. 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 이 제가 봤던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들, 노력을 한 사람들, 아니면 그게 비춰지진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댓글을 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거에 도전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불평, 남탓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정말 꿈꾸는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남들에게 쉐어링하지 못했던 그런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 안에서 5명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 내가 혹시 들어가진 않을까, 혹시 그 안에 들어가기엔 내가 너무 마음가짐이 멀리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나쁜 것, 부자는 부정부패로 돈을 번 것,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푸어 마인드세트를 또 여러분들이 이번 무역스쿨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뭐 길지 않은 삶을 살긴 했지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에 갈망이 많았었어요. 부에 갈망이 많지만은 뭘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늘 헷갈려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좀 놓쳤다. 나는 항상 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야 이거를 알아봤을까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때, 제가 많이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죠.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몇 불 안 했을 때, 스탁이 그때 정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그때 왜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조금 후회감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만화 그리고 놀고 이런 걸 잘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는 클 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었더라면은 마음의 술이라는 웹툰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분이 만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진 않아요. 그림 실력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저도 아마도 들어가서 웹툰을 그릴 수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석이라는 분이 한 편당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고 그분이 일주일에 7편을 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왜 난 저거 그때 캐치를 못했지? 나 바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은 유튜브로 한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 중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유튜브 또는 성인들 유튜브, 뭐 여러 가지의 유튜브 장르를 통해서 심사임 강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직까지 답장 못 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정말 그걸로 뭐 1000만 유튜버, 2000만 유튜버가 됐을 때 그걸 갖고 오는 수익들, 정말 5년, 6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또 버스를 놓쳤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도끼 사진인데 래퍼들이었어요. 제가 랩을 잘하지 못하고 음악을 하진 못하지만은 래퍼들이 중소기업만큼, 한국의 중소기업만큼 돈을 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그 사람은 음악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랩을 하고 멋있게 사는데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소기업이지만은 정말 하루를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 정말 뭔가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를 제대로 쫓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메타버스.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이제 AI, 메타버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사업을 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들을 지난 15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왜 난 저걸 보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생각하신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중소기업보다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페이 어텐션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어야지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GP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뇌수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하시지만은 약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사업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는
내가 10시간이 일하면은 그게 시급이 500불이 됐든 5,000불이 됐든 50불이 됐든 굉장히 단순하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죠. 시간당 500불, 5,000불을 번다는 거는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제가 굉장히 친하신 지인 중에 한 명이 미용실을 하시는데요. 애들레이드에서 굉장히 잘 되세요. 중국 소사이티에서 한국 소사이티에서 잘 자른다고 유명하게 돼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주 7일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얘기해요,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데 투자를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폴, 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 죽을 것 같아.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시간 곱하기 나의 밸류거든요. 이거를 깨지 못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거를 좀 깰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은 2항에 시작하기 전에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주는요, 아직도 마음을 먹으면요, 10만 불, 20만 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 뭐 돈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그럼요, 저는요, 정말 빨리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결혼하기 전에 뭐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제가 직접 대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제 워라밸이랑 안 맞아요. 그거는 제가 추구하던 삶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이왕 뭔가를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남들도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많은 분들의 컴페티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 진입장벽이 높은 일, 그런 것들을 잘 고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잘하고 도전정신을 갖고 실행을 한다면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얘기 같지만은 쉽지 않아요. 리서치라는 거는요,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소리고요. 도전정신이라는 거는요, 내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한번 부딪혀보겠다는 내 신념이에요. 그리고 실행정신이라는 건요, 열에 9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부동산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정말 광고도 달지 않고 저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떤 지인의 서제스션으로 제가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셀러스 에이전트는 알고 있어요. 뭔가를 내 부동산을 내가 팔고 싶을 때 사람을 연락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인스펙션을 하고 인쿼리에 대답을 해주고, 이거는 셀러스 에이전트예요. 저는 그쪽이랑 상관없이 바이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대행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정말로 우연치 않게 유튜브, 아무 상관없이 하던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저의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그거에 10배, 100배의 수입을 얻게 되더라고요. 의도치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 어떤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격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와 동일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1 더하기 1을 2 또는 2가 아니라 10, 20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조금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돈은 직원분들이 벌어다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에는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이 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벌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보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먼저 제일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과정에선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예요. 내 타임, 내 레이버, 내 돈을 써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효과보다 더 10배 이상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레버리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시스템을 잘 만드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많이 인볼브가 안 돼도 늘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테크놀로지를 쓰면 자기가 생각한 거에 100배, 1000배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realist.com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아시죠? 예, 그게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거기 실질적으로 일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굉장히 큰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테크놀로지를 잘 쓰면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 그 외 모든 나라들과 동시에 나의 마켓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레시피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마켓이 얼마나 큰지를 좀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했던 사업이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요, 거기에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크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1 더하기가 2가 되지 않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각자에게 맞는 사업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주식을, 부동산을, 크립토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다면은 저는 그것 또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원을 데리고,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네이처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고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두 너는 사업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좀 어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투자도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 근데 묻지마 투자를 한다. 아, 그 사람이 이거 좋대. 어떤 유튜버 말 들으니까 이거 내년에 문으로 간대. 이거는 10x야, 100x야.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사실 그건 사업이 아니겠죠. 그건 도박의 가능성도 많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이거를 알아보고, 내가 정말 이거를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버는 수입을 잘 쪼개가지고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분명히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1+2가 2가 아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게, 모든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에는 좀 시작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것도 호주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미션이 됐든 컨트랙트 베이스가 됐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조금 겁이 많다, 내가 사업을 막 시작하기 어렵다, 본업을 지키시면서 내 짜투리 시간에 컨트랙을 하든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그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카피라이트도 있어요. 내가 찍는 영상, 내가 찍는 어떤 문구,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그림, 이런 거에 카피라이트를 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로열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밸류를 다른 사람에게 로열티를 줄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동안, 그 이상도 아니고요, 4주 동안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여기에 그나마 조금 딴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를 한 달 동안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요, 최소한 5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연속해서 각자에 맞는 사업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앞으로는요, 멀티 인컴 스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우물을 파서 한 돌다리만 두드려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다 멀티타스킹을 요구받는 시대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정도. 너무 많으면은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멀티 스트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컨트랙 일을 하시든지 프리랜서 일을 하시든지 커미션을 받으시든지 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이 결국은 솔루션이에요. 패시브 인컴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제가 정말 옛날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용역이었어요. 용역이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정말 처음에 이제 좀 부를 이루기 전에 제가 많이 힘들 때 그때 꿈을 꿨는데요. 제 머릿속에 게임기처럼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는 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1이 탁 올라가고 2가 올라가고 왜 뭔지 아시죠? 이게 초가 올라가면 분이 되고 분이 올라가면 아워가 되는 것처럼 제 머리에 달러 표시가 있고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꿈이었지만은 그때는 데스퍼레이트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력 사업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3교대예요. 인력 사업은. 저는 24시간 깨 있지 않으니까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해요. 3교대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저는 그분들이 웨이지를 받기 때문에 저도 돈을 벌더라고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쉬고 있어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한테 패시브 인컴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런 사업이나 뛰어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고민을 하시고 시작하신다면 괜찮은 사업을 찾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마인드셋이 조금 긍정적이어야 돼요. 물론 지금 같은 세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중국과 텐션이 있고 중국이 언제든지 대만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주식과 크립토가 땅을 치고 있고요. 그죠? 또 호주는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간다. 누구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이제 주식이 폭망을 하는구나. 이제 세계는 아마겟돈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때 정말 큰 부자가 생긴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찾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관론자들은요 명성을 얻어요. 하지만 긍정론자들은 불을 쌓는다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왕 사업을 할 거고 이왕 조금 이곳까지 와서 옥타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빡세게 추억을 만들고 있을 바에는 이왕이면 조금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일단은 학습을 통해서 긍정적, 진취적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인드셋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착이 된 거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된다면 똑같은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그때 뵀었죠 멜번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셨었죠? 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이만큼 해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 반영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세미나를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6년 차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저 얘기를 들었던 분이 못 잡아도 500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진짜 뭔가에 도전을 해봤을까요? 제 생각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명 중에 5명 얘기를 하는 게 이곳에서도 hopefully more than 5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내가 이거를 갖다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맨 땅에 헤딩 안 하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잘. 네. 그리고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10개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아까 누구랑 얘기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보석, 아프리카의 호주가 그게 굉장히 잉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 머레이 리버 가면은 거기 잉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거를 주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출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뭐 배터리 사업도 했었고, 바도 잠깐 했었고, 뭐 데미페어라고 그런 것도 했었고, 뭐 말하다 보니까 캥거루 고기, 캥거루 가죽, 뭐 별의별 거를 뭐 다 했더라고요 저도. 근데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멜번에서 가장 서퍼링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제가 애들레이드에서 마스크를 그때 제작을 해가지고 14만 개를 팔았거든요. 그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걸 하셨던 분도 공장을 갖고 가셨던 분도 옥타였었어요. 사장님이셨는데 커피 먹으러 갔다가 저 코로나 어떡하죠?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데 그러다가 야 저기에 뭐가 내가 매트리얼을 많이 했는데 저게 필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마스크 만들어 볼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샘플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마다 애들이 다 주소 적고 그거 아침에 갖고 와가지고 포스트 오피스 붙이고 그걸 이렇게 하다가 어떤 큰 리테일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아직 호주에 중국산 마스크, 싼 마스크가 안 들어왔을 때, 막 시작되고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14만 개를 팔았거든요. 물론 원소프로서 굉장히 럭키했던 케이스긴 해요. 한 10번 중에 한 번 걸려드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긴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맨 땅에 그때 헤딩을 했어요. 그래서 14만 개 팔고 바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분들이 세네타이저하고 마스크를 갖고 들어오셨고 잘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걸 시행착오로 겪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삼성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매년 뭔가를 내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매년 망해요. 그리고 계속 한두 개 갖고 가는 건데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을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재투자하셔가지고 더 공부하시고 더 투자하시고 내가 맞는 성향의 개인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패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리스크 관리는 초창기라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어쩌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언제 실패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로 실패할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했을 때 그 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나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못 들어갑니다. 나 혼자 손해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실패라는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게 스테이지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말 내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실패라는 거는 한 푼도 안 벌렸을 때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안 남아있을 때가 실패고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내가 스테이지가 좀 내 스스로가 좀 발전이 됐을 때 실패라는 거는 더 이상 진행을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그 자본 유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뭐가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때 운 좋게 크레딧 카드를 2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캐시아웃이 15,000불씩이었거든요. 그래서 3만 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이자가 20%인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동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